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에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울 중심 권역이죠. 용산으로 와봤습니다. 용산구 여기는 원효로 4가의 주택인데요. 용산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짚어주시죠. 네, 용산 같은 경우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거의 80%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서울시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 12.40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6.11평입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중에 4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에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고요. 2023년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까지 함께 봐주실까요? 네, 지금 4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직을 짓고 있습니다. 용산이라든가 마포구 인근에 굉장히 많은 시공을 했던 시행사가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그 표적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건물의 양식으로 지어질 두 동짜리 빌라 중에 한 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지 평형에 비해 내부 평형은 좀 작긴 하지만 원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풀옵션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원룸, 통원룸이기 때문에 동선이라던가 또 개방감, 가시성을 또 조명 같은 내부 조명 시설들을 세심하게 신경 쓴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의 풀옵션 시설로 되어져 있어서 자가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내부 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고요. 욕실 구조는 좀 신경을 써서 좀 호텔식으로 편안한 그런 욕실을 좀 감각적으로 꾸미고자 노력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지금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죠. 차후에는 신분당선까지도 들어올 예정이고 GTX가 편입될 그런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한강변뿐만 아니라 그 한강변으로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가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뿐만 아니라 뭐 전자상가라든가 또 공덕동에 있는 상권, 또 주변에 있는 뭐 마포구죠, 아현동이라든가 상수동 이런 곳에 그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무슨 망리단길이라든가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이라든가 한강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녹지 시설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입지와 호재 조금 더 이어서 첨언해 주실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서울시의 가장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뭐 여의도 또 광화문뿐만 아니라 강 건너자마자 바로 강남권에 속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의 어떤 그 핵심 구조로 많은 개발 계획이라던가 그런 개발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2007년도 한때는 뭐 1억 원을 호가하는 땅값 구조로 굉장히 많은 상승 지가들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좀 지연되고 그 시간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 정비창 부지죠. 지금 15만 한 1,000평 정도의 그런 그런 곳이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코레일 부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구조설까지 나와 있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의 대규모 어떤 확대를 많이 마련해 두고 있는 1,500%까지도 상승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안에서도 또 가장 중심부이지만 주변에 있는 뭐 롯데라던가 또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강남권에 있는 롯데칠성부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층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규모로 고도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중심의 랜드마크로 변화될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개의 어떤 개발 권역을 만들어가지고 도심 속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국제화된 어떤 그런 업무지구로 변신을 하겠다라는 계획도를 갖고 있는데요. 주거시설보다는 그 오피스 시설을 한 70% 이상을 가져갈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첨단의 스마트 시티라던가 녹지 공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하차도라던가 그런 차가 위에 지상에 없는 그런 비욘드 조이닝이라고 말하죠. 비욘드 조이닝 시설들이 같이 감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도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용산 안에 신도시급이 하나 재탄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어떤 그런 포부들을 다시금 꿈꾸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정부의 그 집행관시 집도 시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들도 참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큰 규모로 개발될 예정에 있고 또 일시적으로 좀 개방을 해서 젊은 연인들이라던가 한두 번쯤은 데이트 코스로 많이 각광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산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이전과 또 그 미군 기지 일대 개발이 재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용산 일대는 이런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수요라던가 그런 포부들도 굉장히 개발 계획들도 많이 발표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용산역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연결되는 지하화도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하화뿐만 아니라 이곳에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용산역이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 강남과 직결되는 그런 노선으로 하나의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새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이 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하화시키면서 위에 있는 상층부도 굉장히 큰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의 정비사업이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의 대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은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발표했던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효채왕동 역세권 재개발이라던가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 또 신통
그 1차 때 통과했던 청파 2구역이라던가 2차 후보지 예정지라던가 지금도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는 어디를 둘러봐도 뭐 소액뿐만 아니라 고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차익이라던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투자의 어떤 구조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련된 이 관심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연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원효로 사과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지정지구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10월 27일 날로 권리기준 산정일이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권리기준 산정일이라던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모든 분들이 사실은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진행 관련돼서는 조금 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권리기준 산정일은 10월 27일 이전에 착공계를 내지 못한 그런 건축은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입주권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착공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10월 27일 이전에 착공계를 냈는지에 대한 것들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많은 곳들이 모아타운 지정지구로 발표되었지만 용산의 원효로 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원 시설로는 뭐 지하에 주차장을 꾸민다라는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라던가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산재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의 현재의 조그만 집들이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이 변하지 않고 생활시설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노후화되거나 또 난립되는 재개발을 방지하고자 만든 그런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부 지원금도 꽤 큰데요. 지하 주차장 사업이라던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원 시설들을 함께 하면은 한 379억까지도 이런 곳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곳이다라고 그런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대규모 정비 사업에 준하는 그런 주택 재개발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8년에서 10년, 보통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체념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서 이제야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속 통합을 6년 안쪽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보다도 더 빨라지는 2년에서 4년까지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상의 규제들을 많이 완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라던가요, 또 추진위 승인, 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절차 등을 대폭으로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각 절차마다 소요되는 한 1, 2년, 길게는 3년 정도의 시간들을 다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그런 건축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더 잘 투자를 한다면 작은 돈을 가지고 차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인근 시세, 또 신축의 시세와 맞먹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효로 사과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6일 날 이후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특정되어져 있고요. 더 이상의 조합원 수가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주변의 시세들, 이미 떨어졌어도 지금 시세들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지금 앞으로 한 2년에서 한 4년 정도 후에 아파트 시세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요건들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모아타운으로 이쪽 지정이 됐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 정도고요. 대지 지분이 한 6.11평입니다.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1억 한 3,8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4천만 원 정도고요. 또 21일 날 발표했죠. 다주택자 대출 규제라 완화라던가 또 생애 최초 또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들도 굉장히 많이 규제를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출들을 조금 더 이용을 하신다면 조금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